네, 안녕하세요. 재밌는 자동차 이야기 오토튜브 토마형 인사드립니다.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릴게요. 무료니까 많이들 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. 지금 제가 이모댁에 좀 다녀오는 길인데요. 이번에 영상에서 무슨 얘기를 할까 고민을 좀 하면서 올라왔는데, 그러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제 채널 구독자분들이 나이가 좀 있으신, 군대를 다녀오셨을 법한 그런 나이의 남성분들이 많습니다.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고요. 그래서 군대 얘기를 좀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. 아마 좋든 싫든 군대에서 축구했던 이야기 많이들 하실 거잖아요. 특히 술자리나 이런 데서 친구들이랑, 아니면 남자들끼리 모인데, 여자분들이 있으면 절대 하면 안 되는 이야기지만 남자들이 모이면 가끔씩 한 번씩 군대 얘기가 나오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.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추억처럼 남아있을 기억들일 테고요. 저처럼 축구를 잘 못하고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면은 되게 싫었던 기억으로 아마 많이 남아있을 거예요. 아니, 축구를 90분만 하면 되는데 5-6시간씩 막 하잖아요. 양쪽에 고참들 둘이 붙어가지고 이길 때까지 막 하잖아요. 골 막 서로 넣어가면서. 정말 힘들었던 기억인데요. 어쨌든 축구 얘기는 아니고요. 제 채널이 자동차 채널이니까 자동차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. 언젠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운전병 출신이에요. 군생활을 FM대로 막 잘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차는 꽤 타봤습니다.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군대에서 탔던 차들 그리고 특징들에 대해서 회상해보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. 혹시 운전병을 하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, 운전병들은 훈련소가 끝나면은 후반 교육을 받죠. 저 같은 경우에는 4주를 받았어요. 그러니까 운전을 정말 못하면 6주를 받습니다. 6주를. 당시에는 6주를 받았는데, 저 같은 경우에는 운전을 꽤 잘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되게 못하지도 않았어요. 그래서 4주를 받았습니다. 당시에 운전 연습을 하게 됐는데 K511 2.5톤 트럭을 이렇게 운전을 하잖아요. 자대 가서도 이 차를 좀 유격 훈련 때나 이럴 때 한 번씩 운전을 해봤는데,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. 이 차가 되게 무겁습니다. 완전 통짜 강철로 돼 있어서 되게 든든해요. 타고 있으면 이 차를 타고 있으면 내가 죽을 일은 없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. 다만 브레이크가 잘 안 잡힙니다. 그리고 속도도 잘 안 나요. 시속 70km 정도 가면은 굉장히 빨리 달리는 것 같아요. 그때 딱 되면 브레이크가 진짜 안 잡힙니다. 이게 압을 이용해서 브레이크를 잡는 그런 시스템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압을 막 브레이크를 밟아서 압을 채워줘야 되는데, 한 번 밟아서는 이 압이 안 차는 거예요. 그래서 막 여러 번에 걸쳐서 나눠서 밟아줘야 이 브레이크가 잡힙니다. 그러니까 한 70km만 달려도 되게 좀 진땀 나는 일이 많았어요. 내가 죽을 일은 없겠지만 남을 죽일 일은 생길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긴장감이 좀 있었던 차입니다. 그리고 겨울에는 어쩜 그렇게 시동이 안 걸리는지 몰라요. 버튼 시동인데, 생각해보면은 2001년 버튼 시동이 있었어요. 버튼 시동을 하는데 겨울에는 시동이 잘 안 걸려서 아침에 예열을 여러 번 해야 되고, 시동 막 버튼 누르면서 가속 페달 밟으면서, 흔히 훅가시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시동을 되게 오랫동안 해서 걸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 차입니다. 지금은 더 좋은 차로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. 제가 군인은 아니니까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때는 그랬습니다. 벌써 20년 전이네요. 그때가 이 차가 당시에 가격이 한 6천만 원이 넘어갔다고 해요.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었던 기억도 나네요. 그리고 처음 자대 배치를 받고 이등병한테 누가 차를 주겠습니까? 열심히 작업도 하고 군대 생활을 하다가 한 2달 후인가? 이병 한 5호봉쯤? 이병 말호봉인가? 그때쯤 돼서 선임 한 분이, 지금 한 분이래네. 이 사람 나랑 동갑인데. 선임 하나가 휴가를 갔어요. 일주일 휴가를 갔는데 저한테 차를 맡기고 가더라고요. 그때 맡은 차가 현대 아토즈 경차예요. 현대에서 나온 경차. 지금은 현대에서 경차를 안 내는데 당시만 해도 아토즈란 차를 현대에서 출시를 했었습니다. 경차라고 우습게 볼 게 아닌 게, 군대에서는 사드차가 되게 인기가 많아요. 에어컨도 나오고 히터도 빵빵하게 나오고, 물론 수동이었지만 그건 운전병이 이제 감당해야 될 몫이고, 그래서 이 아토즈로 한 중령까지는 커버가 됩니다. 당시에 중령도 상당히 많이 모셔봤죠. 그때 열흘 동안 이렇게 운행이 많은지 참 인기가 좋은 차였어요. 눈길에 한번 미끄러져서 죽을 뻔하고 그런 거 말고는 그래도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는 아토즈 차고요. 다음에 배정된 차는 K111이라고 하는 군용 찌프차, 조그만 찌프차 있거든요. 지금은 아마 군대에 다 없을 거예요. 근데 당시에 드라마에도 제법 등장했던 장교들 타는 그런 차였는데, 그때도 이제 슬슬 퇴역하던 그런 차였어요. 역시나 에어컨이 없고요. 수동인데 4단까지밖에 안 들어가는 차였습니다. 그래서 가솔린 차인데도 불구하고 최고 시속이 한 80km 정도 나갔나? 네, 그 정도. 대신에 좀 반응은 되게 좋았어요. 되게 조그만 차니까 밟으면 밟는 대로 팍팍팍 튕겨나갔고, 브레이크도 괜찮게 들었고 그랬던 차입니다. 여름에는 에어컨이 안 나오니까 양쪽 문을 뜯어요.
그래서 양쪽은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. 그 상태에서 튕겨나가지 말라고 벨트 같은 걸로 이렇게 매놨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. 그래도 뭐 이 차 타고 장거리 출장도 가고 되게 재밌게 그렇게 운전을 했었던 차로 기억이 남습니다. 다음에 맡았던 차가 4분의 5톤 K311이라는 차인데요. 픽업 트럭입니다. 당시에 저희는 이 차를 다치차라고 불렀어요. 저는 이 차를 맡고 한 3일 후에 차가 서버렸습니다. 진짜 황당하더라고요. 밑에서 뭐 까당 소리가 나는데 깜짝 놀라서 내려보니까 드라이브 샤프트 있잖아요. 엔진의 그 파워를 뒤로 전달하는 그 드라이브 샤프트가 떨어져 있더라고요. 알고 봤더니 볼트가 다 풀어진 겁니다. 그래서 맡은 지 3일 만에 드라이브 샤프트가 바닥으로 떨어졌어요. 정말 황당한 상황이죠. 담당자가 된 지 3일 만에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겁니까? 상상도 못했던 그런 사고였는데 마침 부대 내에서 있었던 일이라 어찌저찌 처리가 됐습니다. 담당자라는 이유로 맡은 지 며칠 안 된 저를 좀 많이 혼내더라고요. 그렇게 심하게 혼나진 않았는데 네가 담당이니까 네 잘못이다 이런 식으로 많이 혼이 났습니다. 진짜 우울하죠. 군대니까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생각을 해요. 이후로 이 차를 한 두어 달 정도 더 맡은 것 같아요. 제가 나온 부대가 직지부대거든요. 그래서 장거리 출장이 많습니다. 며칠씩 밖에서 자는 그런 출장들이 몇 번 있어요. 1년에 한 3-4번 정도 있는데 이 차를 타고 처음 출장이라는 곳을 가게 되었습니다. 한 12박? 한 13박 했었나? 되게 장거리 출장이었는데 쉴 때마다 스패너 있잖아요. 그 공구 들고 바닥에 들어가서 볼트를 조이는 그런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그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. 다니면서 두어 시간 지나면 이만큼씩 풀려있고 그래서 쉴 때마다 진짜 들어가서 그걸 꽉 조여줬었던 그런 기억이 나고요. 그때 알게 된 것이 차 밑에 들어가니까 그렇게 시원하더라고요. 진짜 시원합니다. 당시가 이제 5월, 6월 그때도 6월 정도 됐으면 되게 더웠거든요. 거기다가 또 그 군복이 사계절용이잖아요. 여름에 이렇게 팔만 접으면 하복이고 팔 내리면 동복이고 이렇잖아요. 되게 더웠는데 바닥에 들어가니까 되게 시원한 거예요. 그러니까 측량을 위해서 장비 이렇게 거치해놓고 한 2-3시간씩 쉬잖아요. 그때마다 차 밑에 들어가서 잠을 청했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. 그리고 상병이 되자마자 K131이라는 차를 맡았습니다. 레토나거든요. 상병부터 맡는 차가 보통은 자기가 이제 전담하는 차가 돼요. 그래서 이 차를 한 상병 한 8개월 정도 동안 이 차를 제가 전담해서 마크를 했어요. 운행도 참 많이 다니고 장거리 출장도 참 많이 다니고 민간용 레토나는 2리터 디젤 엔진 들어가거든요. 근데 이 차는 포텐샤에 탑재됐던 2리터 가솔린 엔진이 들어갑니다. 그래서 제가 이 차로 정말 급할 때 시속 한 155km, 160km까지 밟아봤었던 것 같아요. 한 150km만 넘어가면 탑이 소프트거든요. 소프트 탑이라서 위쪽에 바람 부딪히는 소리가 그렇게 들려요. 땅땅 무슨 돌로 막 때리는 소리가 들립니다. 그래도 뭐 되게 인기 좋은 차였고 재밌게 잘 탔었던 그런 차예요. 물론 에어컨이 안 나와서 여름엔 좀 고생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맞다. 이 차는 2인승 밴이었거든요. 뒷공간이 화물칸이에요. 근데 거기에 간이식 벤치를 2개를 벽 쪽에 달아놨어요. 그래서 그걸 내리면 한쪽에 3명씩 해서 총 6명까지 이 차에 탈 수 있었습니다. 그러니까 출장 가는 경우에 8명씩 이 차 한 차에 8명씩 타는 경우도 꽤 있었어요. 병장이 되고 나서는 딱히 뭐 맡은 차가 있었던 건 아니고 그냥 부대에서 필요할 때 스페어 운전병으로 이렇게 운전병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. 예를 들어서 뭐 검열관들 출퇴근할 때 에스페로라는 차가 있었어요. 원래는 지휘관용 차였는데 지휘관용 차가 옵티마가 새로 들어오면서 에스페로가 2호차가 됐죠. 그 차를 이용해서 이제 검열관들 출퇴근을 했었던 거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프레지오라는 미니버스가 있었는데 왜 봉고차라고 하잖아요. 그 차로 간부들 이제 출퇴근용으로 운전병을 했었던 그렇게 이제 운전병을 했었고요. 뭐 하나 에피소드를 말씀드려보자면은 마지막으로 이제 제대하기 한 2주 전쯤에 검열관들을 출퇴근을 시키는 업무를 맡았어요. 에스페로를 이용해서. 근데 이제 마지막 날, 검열 마지막 날에 왜 검열관들 이제 그 검열 마치고 퇴근한다고 하니까 부대 지휘관부터 왜 다 인사하러 나오잖아요. 그래서 간부들이 한 20명인가? 그 정도가 쭉 나왔어요. 인사한다고. 말년 병장이니까 긴장을 안 할 것 같았는데 또 지휘관까지 그렇게 내려오니까 긴장을 하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출발합니다 하고 엑셀을 밟는 순간 시동이 푸득 커지는 겁니다.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군용차들은 전부 수동입니다. 그러니까 이제 시동을 꺼먹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설마 제가 그 자리에서 시동을 꺼먹을 줄은 몰랐던 거예요. 그래서 그 잠깐 한 1초 정도 밖에 있는 그 간부들 그리고 안에 타고 있는 검열관들 그리고 저 아무 말도 안 했어요. 그 다음에 사람들이 하하하 이렇게 웃는 거 아시죠? 이렇게 하하하. 근데 제가 이제 저녁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이제 말년 병장인 거 아니까 더 이상 뭐 혼은 안 내고 그냥 그러려니 하더라고요. 만약에 제가 저녁 좀 남은 그런 병사였다면은 아마 흥 좀 많이 났을 거예요. 되게 중요한 검열이었는데 그런 빵꾸를 낸 적이 있네요. 이렇게 제가 군대에서 탔던 차량들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. 재미있으셨을지는 잘 모르겠어요. 하지만 뭐 각자 가지고 계신 추억들 조금씩 건드렸다면은 보람있는 시간으로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 마치겠고요. 시간 되신다면 위에 추천 영상도 한 번씩 감상 부탁드릴게요. 시청 감사합니다.